네, 이번에는 QGIS에서 벡터 데이터를 도형 기반으로 검색을 하고 속성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객체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요 객체를 이 객체가 있는 위치를 가지고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묘지에서 100m만큼 버퍼를 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물을 검색해 달라든지 이런 거는 도형 기반으로 검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 중에서 가건물만 뽑아줘 혹은 가건물의 이름이 모인 것만 뽑아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요거는 GIS에서 자주 다룰 수밖에 없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실습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 해볼 거냐 하면은 묘지 데이터에서 100m만큼 버퍼를 준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간으로 검색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해당 기능을 먼저 실행을 해볼 텐데요. 벡터의 지리정보 처리 도구에 있는 버퍼라는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벡터의 지리정보 처리 도구의 버퍼라는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해볼 부분은 이제 그 버퍼를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묘지 데이터를 지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지정한 다음에 이제 결과값 디졸브라는 걸 체크하고 바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 볼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공원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 묘지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민원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묘지에서 100m까지 버퍼를 주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퍼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버퍼를 줄 수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뭘 해보려고 하냐면은 이 버퍼 내에 속해 있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물을 탐지하는 걸 좀 약간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요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 건물들을 이렇게 찾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요 입력 레이어에서 이 포인트 데이터 이렇게 지정하고 거리를 내가 100m 버퍼를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이걸 막 전자레인지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전자레인지 쓰고 있다. 그래서 삼각김밥을 내가 이게 30초 돌려 먹으려고 한다. 그럼 이게 삼각김밥이에요. 이제 내가 삼각김밥을 넣고 이제 30초 돌리는 게 100m 버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자레인지 다루실 때 막 모든 매뉴얼을 다 읽어보고 쓰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밑에 있는 이제 성분이나 뭐 스타일, 뭐 마이터 제한 이런 거 다 알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다루다 보면은 공간 분석을 뭐 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내가 딱 써야 되는 어떤 기능들 위주의 기능들을 알고 이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처리해 가면서 하나하나 익혀가시는 게 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를 넣고 버퍼를 줬고, 자, 여기 보시면 결과물 융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융해가 디졸브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이 있을 때, 뭘 하겠다는 거냐, 보면은, 어, 데이터를 이렇게, 이렇게 개별로 뽑을 수도 있는데, 융해라는 걸 클릭을 하면은, 되게 못 그리네요, 제가. 네. 이렇게 데이터를 뽑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면 데이터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지 않고 아까 그걸 체크하지 않고 처리하면은 요게 다 따로 네 개의 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용해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한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용해하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데 여기 보시면 산출물이 현재 임시 레이어 생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임시 레이어 생성의 기본값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 여러분들 보통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뭔가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저장할 때 무조건 물리적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내 컴퓨터에 이름을 설정해가지고. 근데 GIS 데이터는 A 분석에서 나온 결과값을 다시 B 분석에 집어넣고 거기서 나온 결과값을 다시 C 분석에 집어넣는 이렇게 분석의 연속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QGIS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은 내 메모리에다가 일단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이걸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서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 레이어 생성이라는 게 기본값인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게 그 최종 분석 결과물이어가지고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파일로 저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일로 저장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임시 레이어 생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짜잔 이렇게 버퍼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요거 파일 하나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객체가. 그래서 속성 테이블 열어보면 딱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 버퍼 안에 들어가는 건물만 선택하는 게 되겠죠? 자, 그 건물의 선택은 벡터의 조사 도구의 위치로 선택이란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자, 벡터의 조사 도구의 위치로 선택. 됐어요. 자,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음 위치에서 피처 선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건물 데이터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 건물 데이터 선택하고 이 밑에는 내가 방금 만든 버퍼 데이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데이터 선택하고 이 밑에는 산출물 방금 나온 데이터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 사이에 이제 지오메트릭 서술자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이제 검색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교차를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해보면 교차는 요 버퍼하고 겹쳐지는 교차하는 데이터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버퍼 안에 속하는 것만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부 이런 걸로 검색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겹친 거는 선택에서 제외됐고 이렇게 안에 들어간 것만 선택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게 바로 공간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검색 기능이 되겠고요. 두 번째, 속성으로 검색하는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된 객체를 해제해줘야 되니까 상단 메뉴에서 이렇게 포스트잇 두 장 겹쳐져 있고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체크하시면 모든 선택된 객체는 해제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속성으로 한번 검색해보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성으로 검색하는 기능은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첫 번째 방식이 좀 더 어려운데 이 방식을 아시면 QGIS를 굉장히 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먼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 해볼 거냐 하면은 건물 데이터 중에서 무이사라는 데이터, 사찰 데이터를 한번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검색하는 방법은 주기라는 필드에 무이사라는 값이 있어서 그걸 검색을 할 건데 먼저 그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건물 데이터의 속성 테이블에 보면은 주기라는 필드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무이사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 딱 보이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이 된 거고 이 위쪽에 보시면은 이게 돋보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선택된 객체로 확대 축소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선택은 다시 해제하겠습니다. 여기 선택 해제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값을 가지고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값을 가지고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여기 속성 테이블에 보시면은 이 모양 이렇게 표현식을 이용하여 피체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요거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나와 있는 표현식으로 선택이라고 하는 창을 잘 쓸 줄 아시면은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가운데를 보시면 필드와 값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필드와 값이라는 곳에 보시면은 지금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 필드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겹다운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일종의 규칙인데 표현식에서는 표현식에서는 필드 이름은 다음과 같이 겹다운표로 표현을 해요. 겹다운표. 여기서 주기라는 값이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밑에 보시면 이퀄이 있죠. 이제 같은 연산자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기 필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모든 유일값을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주기 필드에 있는 모든 고유값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이사라는 값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요거를 아이고 잘못했다. 주기는 하고 그 다음에 값을 하고 그 다음에 값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는 하고 그 다음에 값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는 하고 그 다음에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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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무이사란 값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주기가 무이사라는 식으로 값이 선택이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 문자 형태로 된 이제 필드 값은 문자 형태로 된 필드 값은 풋다운표로 처리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기는 무이사하고 피처 선택하시면요. 지금 15개 피처가 선택이 됐는데요. 그 선택된 피처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선택된 피처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무이사로 된 데이터는 전부 다 이렇게 잘 선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뭐 선택한 객체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무이사로 된 객체들이 잘 선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무이사 명부전, 무이사 나안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무이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이사뿐만이 아니고 무이사 나안전이나 무이사 명부전도 선택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문법을 바꾸시면 되는데 자, 방금 전에 처리했던 것은 주기가 무이사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주기라는 필드 값이 무이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만 검색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무이사 나안전, 뭐 무이사 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무이사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구문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퀄을 뜻하는 like와 무이사 뒤에 퍼센트로 쓰시면 이거는 무이사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검색합니다. 이런 문법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어떤 떡볶이집을 뭔가 검색해보고 싶다. 검색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떡볶이집 이름은 뭐가 있어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걸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어, 이렇게 뭐 별림 떡볶이집이 있고 어, 떡볶이 매니아라는 집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별림 떡볶이집 떡볶이 매니아 중에서 떡볶이 매니아는 검색이 되겠죠. 떡볶이로 시작하니까. 근데 별림 떡볶이집은 검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떡볶이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별림으로 시작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앞쪽에 퍼센트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떡볶이를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검색합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할 때 정확하게 검색 안 해도 내 키워드 관련된 거 다 이렇게 검색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라이크 검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이런 식으로 하면 떡볶이가 포함된 건 모두 검색을 해준다. 떡볶이가 포함된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기 라이크 무이사 퍼센트를 이제 아까 그 필드 계산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은 이제 34개의 객체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무이사가 언급된, 무이사로 시작된 이제 객체들을 전부 다 선택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으로 검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안내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 두 번째 쉬운 방법은 값으로 객체 선택이란 기능이 있거든요. 걔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값으로 객체 선택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뭐 단축키가 있긴 한데 뭐 이것까지 단축키를 저는 외우지는 않아요. 뭐 이거 뭐 그냥 쓸 때 그냥 클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우는 단축키는 속성 테이블 열기 F6번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값으로 객체 선택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얘는 훨씬 쉬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미 가지고 있는 필드 이름들이 전부 다 표시가 되고 여기 주기에 가가지고 무이사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심지어 무이사 값이 있으면은 그게 다 이렇게 연관 검색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여기서 무이사 표시하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무이사를 포함한 걸 검색을 하느냐
이렇게 내가 조건을 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피처 선택을 하면은 똑같이 34개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이제 좀 더 GIS를 내가 공간 분석을 잘하는 걸로 아주 보여질 수 있는 아주 깨알 기능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서 피처 플래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굉장히 멋있게 보여지죠. 그래서 GIS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검색하시면서 아 여기가 무이사예요. 여기 보이시죠? 뭐 이러면서 되게 쿨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요게 이제 공간으로 검색하는 기능과 이제 속성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필드 계산기를 통해서 속성 값을 내가 직접 집어넣는 이제 검색이 아니고 값까지 부여하는 부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드 계산기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 계산기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뭐 할 거냐? 이 건물이 현재 이렇게 명칭 구분, 종류, 용도, 뭐 주기, 층수, 측량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지금 면적값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필드값 하나 추가해가지고 면적값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위쪽에 보시면 여기 편집 모드 켜고 끄기라는 게 있어서 요걸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세부 내용을 좀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종류가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클릭하면은 아, 이거 내 건물이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가건물 아니고 내 건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네, 다시 이제 국가 기본도니까 이렇게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주판 모양, 뭐, 저도 이제 주판을 썼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드 계산기라는 이게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창이 나오는데요. 아까 표현식하고 생긴 게 비슷하죠. 사용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새로운 필드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출 필드 이름은 에어리어라고 지정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정수, 십진수, 텍스트, 날짜, 불,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입으로 데이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면적을 구할 생각이어가지고 요걸 십진수, 실수로 지정을 하겠고요. 산출 필드 값은 10과 3을 유지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0과 3이 여기 지금 산출 필드 길이가 10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999999999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우, 헷갈린다. 눈 아프다. 네, 이렇게 하면 10자리잖아요. 5자리, 5자리. 요게 산출 필드 길이입니다. 여기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정확도 3은 뭐냐? 이건 프리시전이 번역이 된 거여가지고 소수점 이하 세제짜리까지 저장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저장 가능하다는 거고요. 근데 산출 필드 길이가 10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점도 한 칸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만큼을 저장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저장할 수 있는 게 이제 현재의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어리어 필더에다가 이제 면적 값을 넣어줘야 될 텐데, 여기 검색에 보시면은 함수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에어리어 검색하는 함수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제 달러 표시된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이쪽에 넣어주시면은 아래쪽에 미리 보기에 보시는 것처럼 면적 값이 계산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달러 에어리어하고 그냥 에어리어가 있는데요. 요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그냥 에어리어는 평면상에서 면적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달러 에어리어는 그 좌표계상에서 이제 면적값을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달러 표시가 된 그 형태로 이제 면적을 구하시는 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면적값이 계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면적을 보시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편집 모드 켜고 끄기 다시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변경사항 저장하겠냐고 물었을 때 저장까지 하셔야지 이 면적값이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에어리어 필드를 이렇게 정렬해 보면은 어디가 이제 면적값이 제일 큰지 뭐 이런 값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여기가 제일 면적이 크답니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 뭐, 요 정도까지 뭐 한번 실습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실습을 해봤고요. 뭐 다음 장은 이제 자폐정보 가공이라는 좀 더 다른 내용이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별도로 이제 콘텐츠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